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아니 다시 왜 이러냐.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월가 쪽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관측들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이체방크가 연준이 내년 12월부터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인사이트 인베스트먼트 쪽 그 분석도요. 조금 빨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는 2023년에 첫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했습니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연준 FOMC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 지표에 더 민감해졌음이 드러났다 하면서, 다만 그 인플레가 결국은 연준 목표치로 조금씩 복귀할 거다. 따라서 금리 인상 주기도 상대적으로 점진적일 거다.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 3차례 그리고 그 이듬해에도 3번 인상되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로이터하고 블룸버그도 그 연준 지도부가 잇따라서 다음 달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갈 걸로 시사를 했습니다. 글래리다 연준 부의장이죠. 그 물가 안정 목표와 관련해서 상당한 추가 진전 기준이 충분히 충족되고도 남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대 고용 관련해서는 거의 충족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새벽에 지금 들어온 걸 보면은 그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도 그 29만 3천 명,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글래리다 부의장은 이 사람이 사용한 그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는 게 기억하시겠지만 연준이 작년 12월 테이퍼링 기준 얘기할 때 그때 사용했던 표현이거든요. 그 당시에 최대 고용하고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해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자산을 사들이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로이터도 클라리다 부의장 발언대로 내달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거듭 확인을 내다봤습니다. 보스텍 애틀랜타 연방은행장도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회견을 했는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들어가도 시장하고 경제에 미치는 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장도 CNBC하고 대담하면서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내년 봄이나 여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때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서 내년 1분기에는 테이퍼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월가에서 그 인플레 얘기, 이제 인플레는 거의 이제 인플레에 대한 그 우려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연 그러면 얼마나 더 뜨거워질 건가? 그런 데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CNBC가 12일자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인플레가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 그러면서 8월에 이어서 9월도 비슷하게 상승했죠. 지금 9월 CPI 한 해 전에 비해서 무려 5.4%나 올랐죠. 대충 예상했던 규모입니다. 근원 인플레도 지금 근원 CPI도 9월에 한 해 전보다 한 4%니까 굉장히 높죠. CNBC는 경제학자 일부는 인플레가 고점에 도달한 걸로 그렇게 봤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공급망 압박, 그리고 에너지 가격, 그리고 임대료하고 의료비 같은 것도 상승해서 인플레가 계속 이어질 거란 그 관측들이 새롭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랜드 손톤의 그 다이앤 스원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인플레가 뜨거워질 거다. 공급 충격에 따른 에너지 가격하고 다른 것들도 압박을 가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것보다는 더 인플레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거라고 봤습니다. CNBC도 시장 우려는 높은 인플레 수치가 예상보다 빠른 그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물가 상승의 전조가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스원크는요, 인플레가
정점에 도달했는지가 더 불투명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은 인플레가 진정된다면 과연 연준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빨리 식을 거냐, 이것도 주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티식스의 그 조 라보르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인플레가 앞으로 몇 개월 정도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공급난 교란으로 일부 상품의 재고 수준이 크게 떨어진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 상승 궤적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 점도 고려를 하라고 했습니다.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 얘기인데요.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높은 가격 자체가 생산 도매업자에게 재고 확충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플레 장기화가 초래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은 가파른 임금하고 임대료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높아진 그 인플레 기대감 때문에 내년하고 2023년에 인플레 상승폭이 연준 그 목표치 2%를 훨씬 웃돌 거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의심의 여지 없이 더 강력한 성장하고 더 낮은 인플레를 원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연준이 이제 11월 회의에서 채권 매입을 줄이고 내년 말 이전에 단기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식으로 이런 현실하고 타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웰스파고도 다우존스 13일자 분석에서요, 물가 고공 행진이 앞으로 몇 달 이어질 거다. 이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재고가 다시 채워질 때까지는 그동안에 이제 디플레가 있었는데 그 전에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년에도 재고 보충 노력이 이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CPI가 연율 기준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한 5% 정도를 계속 웃돌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조금 인플레가 지금 이렇게 뭐 오래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또 조금 좀 상반된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발 그 증시 조정인데 지금 이거를 그 매입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그 권고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 시장 불안으로 S&P 지수가 조정을 겪지만 과거 5% 정도 조정 장세 때도 그랬듯이 좋은 매수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요즘에 이제 이 얘기가 많죠.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의료하고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다. 반면에 그 산업재하고 IT 쪽은 좀 뒤처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는 상품 판매보다는 서비스 섹터 쪽에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고 했고요. 골드만삭스 얘기는 이렇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베스코는 지금의 요즘에 이제 기술주가 약간 약세 흐름인데 이게 매수 기회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크리스티나 후퍼 수석 전략가 얘기인데요. 장기적으로 기술 섹터는 기업 지출 증가 혜택을 본다. 거기 신나는 일들이 많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내심은 가져야 된다. 채권금리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기술주가 오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고요. 그러면서도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주보다는 경기 순환주가 더 좋다고 했고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그 사이버 보안에 이르는 분야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 개인 지출도 늘어나고 개인 순자산도 증가한다는 게 이 사람 지론입니다. 그래서 기술주 강세 기조를 활용해서 견조한 수익을 내려면 한 3년, 5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짐 크레이머, 그 CNBC 매드머니 진행자죠. 지난 12일 그 대담에서요. 미국 증시가 지금 혼란스럽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좀 기다려봐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추이나 연준 정책 방향 등 큰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이게 도대체 뭔가 애를 쓰겠지만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다. 차라리 월말까지 기다리면서 단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인내심을 가져라. 이 사람도 이렇게 좀 단기적인 인내심을 또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당황하게 하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증시 참여자들이 모두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당신이 유별나게 그런 게 아니라고 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막 오락가락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요. 상당히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전망이 맑습니다. 그 펀드 스트레트 분석은 기관 같은 큰 손들이 갈수록 가세한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그 펀드 스트레스의 아만도 아길라 그 디지털 자산 전략 부사장 마켓워치 12일자 분석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제 한 5만 7천 정도 달러까지 갔죠. 이 사람 얘기는 머지않아서 7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이 월가에 많은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SEC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이게 연계된 한 20건이 넘는 가상자산 ETF 승인 서류를 심사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겐슬러 그 증권거래위원장도 지난달 말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그 비트코인 선물 투자 뮤추얼 펀드하고 ETF 지지 의사를 밝힌 점을 마켓워치가 상기시켰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아길다는요,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인 글래스토트 데이터를 인용을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은 한 건당 규모가 1,000만 달러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비트코인이 그 가격을 경신하기 전에 지금하고 비슷한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졌다 했고요. 이런 거래 패턴은 그 롱 포지션에 들어가는 그 기간 할당하고 대규모 거래자들이에게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사람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스톡 투 플로우 이란 모델을 적용을 해서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7만 달러를 돌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디지털 자산 투자사 코인쉐어에서는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13일자 분석에서 지금 이렇게 그 기관들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인프레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한 뭐 10만 달러까지 갈 거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2년 안에 10만 달러 그 비트코인이 돌파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뭐 그 낙관론이 많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죠. 쿠어텐시 CEO도 비트코인 그 강세론에 그 동조를 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다수가 비트코인이 다음 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이런 랠리가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캐나다 자산운용사 CIQ 쪽은요, 비트코인 옵션 가격이 그 암시적 변동성을 측정하는 그 이른바 비트볼 지수가 최근 열세 한 10% 이상 급등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지금 이번 달 들어서만 한 30%가량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부동산 전문 그 자산운용사 스타우드 캐피털 그 CEO도 CNBC하고 13일자에 대담을 했는데요. 자기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다. 이 사람 억만장자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들이 왜냐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돈을 찍을 거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투자 포트폴리오 그 다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을 멍청한 동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은 가치를 저장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 또 이런 그 진단도 했는데요. 이번 주에 뭐 인플레 연준이 뭐 단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사람들은 더 안 믿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인플레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인데 뭐 대충 뭐 2023년인데 뭐 심지어는 뭐 내년 11월 해서 이제 과연 그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사를 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